안녕하세요. 돈이 되는 경매TV의 박지윤 기자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서울 마곡동 마곡 해리움 2차 오피스텔 물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임상영 변호사님과 천자봉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임상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천자봉입니다. 네, 임 변호사님 물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물건은 서울 남부지법 2020 타경 95625 임의경매 사건입니다. 마곡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. 건물 면적은 6.8평 정도 됩니다. 감정가는 1억 7,400만 원인데 한 번 유찰되어서 이번 최저가는 1억 3,920만 원이고 매각기일은 11월 24일입니다. 그럼 한 번 유찰이 돼서 그런지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임장을 가봤는데 매물로 올라온 오피스텔 가격이 한 1억 7천만 원에서 1억 7,500만 원까지 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. 임상영 변호사님 권리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5월 2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. 그리고 임차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. 임차인은 그 말소기준 권리가 설정된 이후인 2017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셔야 될 부담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다만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시면 다른 집합 건물 등기와는 다르게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된 부분이 없습니다.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는 건데요. 아마 지적이 정리되지 않아서 등기부상 대지권이 미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.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는 1항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법원도 전유 부분이 경매에 나온 것을 낙찰받았다면 대지권도 취득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물건처럼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건물 낙찰 받으시면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시게 됩니다. 그러면 낙찰을 받게 되면 대지권에 대한 건 신경 안 써도 괜찮은 거네요. 예, 그러실 것 같은데요.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만약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가 수분양자가 대지 지분 분양대금을 미납한 원인이라면 낙찰자께서 대지권 등기를 하시려면 미납된 분양대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.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? 우선 감정평가서에 그 대지권 미등기 사유가 지적 미정리가 이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대표님 혹시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지권 미등기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?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물건 외에 다른 경우에는 낙찰받고 난 후에 대지권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별도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들어간다는 경우가 되겠지. 어쨌든 이번 물건에는 하자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천 대표님,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봐야 될까요?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격과 위치 이런 거를 보여야 되겠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연결되어 있는 9호선역 앞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이 있는 오피스텔이고 강남과 불과 한 20분도 안 걸릴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제일 좋은 오피스텔입니다.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은 관리비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도 조금 임장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만 주위에 아직까지 이거 마곡이라는 데가 완전하게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거, 그 하나만 좀 저는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다녀와 봤는데 그 서울 식물원도 근처에 있고 대기업들도 속속 들어가 있어서 LG, 롯데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요새 또 다른 큰 대형사들도 지금 사옥을 짓고 있기도 하고요. 임차 수요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 사옥이 다 지어지고 회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슬세권이라 그러고 또 역세권은 당연하고 스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스타벅스나 그리고 슬리퍼를 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그 오피스텔은 대규모 오피스텔들이 좀 몰려 있어서 1층이나 이런데 뭔가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작게나마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. 음식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간 신도시 분위기가 나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.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층에 유리하게 잘 돼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
약간 사회 초년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적 장점과 그리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오피스텔은 아니더라도 마곡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마곡에 대한 또 어떤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? 초창기에 마곡 지구를 했을 때 진짜 대단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아직까지 마곡이 이 주위 여건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주위에 있는 식물원과 호수공원,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또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신도시 같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, 제일 사람들이 이제 즐겨 찾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백화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백화점이 없더라고요.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저희는 또 다른 물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